복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 그리고 정부24 같은 중요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할 계획인데요. 또 민원 처리가 지연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 등은 시스템 배터리와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불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산실에는 여러 작업자들이 있었고 4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또 불이 번지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380여 개가 불에 탔는데 배터리 제조사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특성상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 당시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데이터가 훼손될 위험에 대량으로 물을 뿌리는 대신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 온도를 낮추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불이 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전산실 내부 온도가 떨어진 뒤에야 구조대원들이 소화전을 이용해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쯤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배터리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소방대원들이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도 불꽃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내부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 규모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 사이트를 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업무가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은 647개입니다. 국가전산망의 심장부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작업실 온도가 내려가는 대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정부 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 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고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다만 아직 화재 열기가 다 빠지지 않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오늘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서류 처리와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도 긴급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과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이지 등 6개 사이트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대면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산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 접수와 처리, 대체 절차 안내 등을 통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해 밤새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산망 마비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재 진압에 있으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직결되어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시설의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종과 대전에 위치한 정부 부처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지금 현재 각 부처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초진이 된 상황이라는 보고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위기상황 대응본부가 설치되어서 화재의 완전한 마무리와 함께 이후 복구 계획 마련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및 차질이 빚는 등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선 신속한 복구에 힘쓰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소통을 해 가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의 각 부처의 관계자나 장관님 이하 다들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연관이 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파악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디서 구체적인 불편을 빚을 수 있는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지금 잘 작동이 안 된다면 오늘 당장 출입국하는 공항에서 혹시 모바일 신분증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가신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택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그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를 준비하시라는 설명과 공지가 미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의 경위라든가 대응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전산망에 대한 백업 체계라든가 비상대처 매뉴얼이 잘 작동했는지 점검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후에 실제적인 상황 대처는 우리 행안부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겠지만 장관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아직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복구 계획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전산 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먼저 피해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예. 뭐 하는 곳인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인데 이곳에만 무려 1,600개 업무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 중앙기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우체국 등 공공기관 전산 시스템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심장부 전산 시스템의 심장부가 마비가 됐으니까 피해는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예. 우체국 금융과 우편 시스템 마비가 됐죠. 그리고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 서비스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큰 예.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가 여전히 접속 장애인 상태고 서울시 온라인 간편 인증 그리고 질병청의 일부 시스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지난 2023년에도 한번 이제 정부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는데 그때도 정부 24를 비롯해서 여러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었는데요. 큰 불편을 겪었죠. 그랬죠. 아마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불이 난 게 이제 정보자원관리원 제7전산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만 서버 70개가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7전산실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불이 났다는 것만 현재 확인이 됐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다. 예. 불이 나면서 이제 전산실 전체에 항온, 항습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문제가 되면서 선제 대응을 위해서 전체 서버에 전원을 내렸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서버가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지금 막 이제 진화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여서 본격적인 화재의 원인 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부에 있는 열기 그리고 연기가 일단 빠지고 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아까 노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곧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국민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정부가 급한 대로 국민 행동 요령을 일단 공지를 했는데요. 예. 국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네이버의 공지를 통해서 이제 민원 처리를 하시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이 민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 또 현장에 가서도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요걸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민원 처리 처리와 그리고 발급 등을 위한 대체 서비스 사이트도 몇 가지 알렸는데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그리고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농업이지 등 사이트는 이제 우선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예. 언제 완전히 복구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으로는 언제 복구가 가능하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개의 서버가 있는 곳에서 불이 나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전체 서버에 다 전원을 내린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는 불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내부에 우선 연기가 빠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항온 항습기부터 먼저 작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전문 요원이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있는 시스템부터 정상 가동을 시켜보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요. 우선 들어가서 확인해 본 뒤에야 정확한 복구 시점이 예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겠군요. 대통령실과 정부도 지금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 점검을 받았다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이제 위기상황본부에 이어서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 전산재난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김희석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100%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최종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서 당장 다음 달부터 대미 수출 의약품에 관세 100%가 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협정을 맺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의약품에도 100%가 아닌 최대 15% 관세만 적용된다고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에 합의할 때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한미 양국 간 아직 문서화된 합의는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에 100% 관세를 내야 해 약값이 2배가 됩니다. 우리 의약품 수출의 20% 정도가 미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대미 수출액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의약품 공장을 지으면 관세 면제라고 한 트럼프는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 lot of companies are moving into the U.S. so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If we didn't have that, they wouldn't do it. But they are moving in.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제약업계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을 향한 미국 내 생산 압박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이 곧바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금감원 금융위 개편 보류에 반대한 조국혁신당 의원 3명이 기권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언해온 민주당은 국민의 군림하던 검찰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약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같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중대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반헌법적 처사이자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지연하려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12분 동안 발언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진행되기 때문에 밤새워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토론에 발언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잠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양해를 하십시오.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 각종 자료와 소품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빨리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정부조직법 표결 직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7시쯤 토론을 중단시키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찜질방 안에서 LPG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찜질방 이용객 등 중상 3명을 포함해 28명이 다쳤습니다. 또 찜질방 안에 있던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은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수도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이 28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